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한 주간 주식시장에서 흥미로웠던 뉴스를 뒷북으로 전해드리는 위클리 뒷북 뉴스입니다. 저번 주는 LG엔솔 때문에 한 주 쉬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더 흥미로운 뉴스들로 모아보았습니다. 오늘 세 가지 뉴스 말씀드릴 텐데요. 한국 증시도 요즘 좋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칭송하시던 미국 증시가 이번 주 내내 하락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맘스터치 관련해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미국 증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엄청나게 하락했는데요. 미국은 월요일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 4일간 주식시장이 열렸는데 하루도 반등 없이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약 15% 하락 중인데요. 완연하게 조정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특히 어젯밤에 넷플릭스는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 때문에 20%가 넘게 주가가 하락했고요. 테슬라도 5% 하락하면서 기술주들이 나스닥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원래 불안정했고 탄탄하던 미국 증시도 이렇게 하염없이 떨어지는 원인이 크게 세 가지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는 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름은 모든 원자재의 기본이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의 실적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배럴당 85달러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특히 이번 주 중동에서 다시 무력 충돌이 발생되면서 유류 저장소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충돌 때문에 공급의 차질이 발생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기름값이 더욱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동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도 아마 서로 투닥거릴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강대국끼리 계속 대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10만 명 병력을 배치하면서 계속 무력 합병을 노리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는 방어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와 합병을 하고 싶겠지만 미국과 전면전까지 하면서는 부담스럽죠.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는 계속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만 큰 소득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여하튼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증시에는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원인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결국 긴축입니다. 금리 인상이 계속 주식시장을 압박을 주고 있는데요. 미국 기준금리는 0.25%입니다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급등하면서 벌써 1.75%까지 올라왔습니다. 약 3번 금리 인상되는 것으로 국채 금리에 반영이 되는 상황인데요. 한국도 저번 주에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죠. 반년 만에 총 0.75% 인상했는데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1.25%가 됩니다만 한국은행 총재는 2번 더 인상하겠다라는 뉘앙스를 언급했습니다. 아마 다음 금리 인상은 여름쯤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고요. 그래서 다음 주 미국 증시의 흐름에 변곡점을 가져올 이벤트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5일과 26일에 올해 첫 FOMC 회의가 개최되는데요. 거기서 올해 금리 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언급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7일에 미국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됩니다. 경제 성장률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킨다면 연준이 계획한 대로 긴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요소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음 주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이 지난해 실적이 기대치를 충족하면 증시 하락이 멈추는 변곡점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고요. 기대치보다 실적이 하락했다면 미국 증시는 추가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음 주가 올해 1분기 증시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인데요. 저번 주에 강주에서 또 건물이 무너졌죠. 벌써 1년 사이에 두 번째 건물이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또 발생했습니다. 아이파크라는 브랜드의 신뢰도도 같이 무너져 버렸는데요. 결국 정몽규 회장은 약 20년 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발표하고 차사주도 매입을 했습니다만 경찰들이 본사 압수수색을 하는 등 작년의 붕괴 사고와는 다르게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은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하루도 반등 없이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요. 25,000원이었던 주가는 약 10일 만에 14,0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40% 정도 하락했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수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예상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일시 비용이 아니라 무너져버린 브랜드 밸류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벌써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를 지우고 싶다라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한 정부도 현대산업개발에 강력하게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1년 8개월 정도 영업정지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영업정지를 받는다면 결국 한국에서는 더 이상 건설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의 사태가 건설업종 전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공사 관여를 더욱더 엄격하게 하면서 건설업종의 수익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화면은 건설업종의 일봉 차트인데요. 최근 급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죠. 다음 주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수요 예측을 합니다.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수요 예측이 흥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뉴스는 맘스터치입니다. 지난달 SNK가 자진 상패를 추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맘스터치도 자진해서 상패를 추진한다고 이번 주 공시했습니다. 상패를 하려면 최대 주주가 지분 95% 이상을 보유해야 됩니다. 현재 맘스터치는 최대 주주가 지분의 84%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장에서 약 11%만 더 매수를 하면 상장 폐지할 수 있는 요건이 달성됩니다. 그래서 맘스터치의 최대 주주는 주가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6,200원에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런 공시가 나오고 약 5,000원 정도였던 주가는 단숨에 매수 가격인 6,200원 근처까지 상승합니다. 맘스터치를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았던 한 주였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상장 폐지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공시에서 자유롭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상장사는 그만큼 경영 관련해서 변동이 생길 때마다 세세하게 공시를 해야 되죠. 특히 재무 정보를 디테일하게 공시를 하다 보니 이 공시로 인해서 가맹점주들과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공시 하기 싫으니까 상패를 추진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맘스터치의 최대 주주는 사모펀드입니다. 결국 사모펀드는 회사를 인수해서 덩치를 키운 다음에 더 비싸게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회사를 경영하게 되죠. 그래서 맘스터치를 매각할 때 소액 주주들이 개입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상패를 추진했다라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유가 어찌되었던 맘스터치를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비싸게 주식을 사준다고 공시를 했고 또 주가는 그만큼 올랐으니까 주주들도 불만은 없겠죠. 맘스터치 경영에 참여하려고 주식을 보유하신 소액 주주는 없었을 것이므로 아마도 대부분 수익 실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미 공개 매수 가격 근처까지 주가는 올라왔으니까요. 그냥 맘스터치는 구경만 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 주식시장도 간단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2840포인트까지 하락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개인이 홀로 이들 매물을 받아준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940포인트 근처까지 하락했는데요. 외국인이 던지고 기관과 개인이 받아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주식을 많이 매도한 한 주였네요. 이번 주 환율은 1192.5원으로 마감했는데요. 1200원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1190원대에서 어느 정도는 유지되는 흐름입니다. 다음 주 미국 시장의 이벤트들 때문에 환율이 다시 1200원대로 올라갈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메리츠 화재를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요. 메리츠 화재는 금리 인상이라는 호재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1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분식 회계라는 변수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 중인 셀트리온을 그래도 외국인들은 많이 매수했는데요. 그리고 기관은 KT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삼성 SDI도 이번 주 많이 담았습니다. 이번 주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위메이드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형제들도 많이 매수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최근 하락이 과매도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기관은 자진 상패를 추진하고 있는 맘스터치 그리고 SNK를 많이 매수했습니다. 기관들은 이런 정보에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그럼 여섯 번째로 줄이니 주식 심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나의 멘탈 보호사는 현금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식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여유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는 여유 자금의 비중은 전체 투자금 중 최소 20%에서 50%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 유형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배당주 중심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현금으로 공모주 투자하고 있는데요.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저의 투자금의 60%를 저는 현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현금이 저의 주식 멘탈을 보호해주는 안식처 역할을 하는데요. 요즘 보유 종목들 보면 빨간 종목보다 파란 종목이 더 많으시죠? 저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란 종목들이 많아지고 또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불안해지죠. 아, 손절을 했어야 되나 생각도 들고 왜 주식 투자를 내가 시작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나의 멘탈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때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불안감이 덜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나 돈 있으니까 더 내린다면 이 종목을 더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쉽게 물을 타서는 안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강조를 드렸지만 기준대로 매매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단지 멘탈을 잡는 것입니다. 더 내려봐라. 나는 더 싸게 사줄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결국 인내하면서 파란 나라에서 다시 빨간 나라로 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요. 이 현금이라는 놈은 그 인내하는 기간에 나의 고마운 투자 파트너가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가 다시 와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더라도 현금을 몽땅 털어서 투자하지 마시고 항상 투자금의 20%는 멘탈 관리를 위해서 보관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주식 심리에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투자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다면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한국 증시는 LG 엔솔이 상장하면서 미국과는 또 다른 흐름이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한국 증시도 다음 주부터는 턴어라운드 되는 변곡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주말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